받겠습니다. 예, 예. 그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기자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언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교육이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지표를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으로 집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인성은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공지능이 실생활을 주도하는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지표를 이같이 정했습니다. 제주교육의 지표에 맞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교육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운영은 큰 틀에서 소통과 학력 두 가지로 설정하여 제주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통은 제가 늘 강조해왔고 공약의 제1영역으로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으로 정한 것도 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제주교육을 새롭게 바꿔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학력을 높이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표본조사로 아이들의 정확한 학력 진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학력의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를 하는 개인의 학력 순위를 공개하거나 학교별로 성적으로 공개하여 서열화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진해 나갈 약속은 5대 영역에 50개 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우선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 영역에는 열린 교육감실 운영,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 내부형 및 초빙형 교장 공무제의 보완, 학생 자치활동 강화 등 10개 과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 개편 영역에서는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 과밀라 제주영재학교 캠퍼스 분리 및 전공학과 학대 설치 등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영역은 8개 과제로 학력 진단 및 맞춤형 브릿지 교육 강화, 초중학생 태블릿 및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 지원,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안전한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안전한 등굣길 통화원래 구축, 미세먼지 및 황사에 대비한 공기 정화시설 확충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 영역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교실 운동장 공간 혁신 추진, 영어교육 대신에 국제학교 설립 지원 등 9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교육 현장 곳곳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주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학부모들의 안심할 수 있는 제주교육,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이 제주 미래의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 읽었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GIBC의 강석창입니다. 네. 여기 전수조사 방식으로 학력 진단하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재학력 갖추기 평가 형태로 하시게 되는 건지 또 언제쯤부터 예를 들면 2학기 때 하실 거냐 아니면 내년부터 하실 건지 좀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력 진단을 위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진단 이쪽 부분은 가급적이면 2학기 내에 교장 선생님들이 동의하에 교과 선생님들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전수조사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아이나 학부모가 평가를 받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강요치 않겠습니다. 그건 전제로 한 전수조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미디어지부 김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사원 뭐 이런 공약도 하시는데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좀 어떻게 불참이라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아, 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좀 얘기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이미 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현장을 제가 두어 번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또 도면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귀포시나 제주도에서 도로 착공이라든지 협조가 오면 저는 동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난 후 과연 서귀포 학생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지금은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겠지 저러겠지. 당연히 거기 잔디밭 면적이 축소되고 길 옆에 건물이 들어서가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건물을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두 이제 상상에 이제 따른 거겠죠 지금은. 그래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서귀포시에서도 협조를 이제 전제를 했으니까 학생문화원쯤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를 잔디광장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주경제부의 김동기자. 예. 세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관련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는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특성화고 현장 특성을 처리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막바로 직업 현장에 나아가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그 실무 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폐지라기보다는 좀 보완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이며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제주형 자율학교 개발 운영을 하겠다는데 역시 이것도 뭐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그 방법을 개발하시겠다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이름은 특별법에 소개된 이름입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다른 이름은 안 붙이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교육과정은 앞으로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를 활용한 교육과정 특례 이것을 활용할 것이며 만약 학교나 또는 학부모 단체나 저희 교육청에서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건이겠죠. 만약 또 구태여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든지 등등은 얼마든지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전제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IB 프로그램입니다. 기자분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이 IB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는 않겠다. 그렇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학교는 적극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저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혹여 초등학교 이런 데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제주형 이제 자율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하는데 안 된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게 IB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계속 IB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DP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외국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IB 프로그램을 공부한 중학교나 초등학교 아이가 오영고등학교나 제주고등학교 제1고에 와서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수능 시스템이라든지 대입 시스템이 학습 방법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과목이 정해져 있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다 알고 계시죠. IB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게. 그러한 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혹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 제주형 자율학교가 하고 싶은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했을 때 저는 이런 제안을 거꾸로 하고 싶어요. 그 학교 새 학급이면 새 학급 다 운영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IB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켜서 선택적으로 한 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IB 프로그램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득 시작은 해놨지 이제 와서 수습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구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대구 외고 영국 사대 보고 그리고 이제 한 학교에 근데 학교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학년이 10학급이면 한 학급, 두 학급 이렇게 선택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수능 시험 못 칩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 점수로 대학 못 갑니다.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과목은 한글이고 2과목이 영어입니다. 이 DP 카드 가지고 외국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외국 대학과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발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그 강교육감 보고 2시간 반 동안 제주시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대충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 3개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초빙 교장 생각은 내부형의 문제죠. 다른 게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많은 학교에 하면 부장이 되고 담임이 되고 부장이 되고 교감이 되고 그 다음 교장 자격증을 받아서 교장 발령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에게 기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조화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빙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5학교,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주대 1년에 해봐야 교장 몇 명 나갑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교 배정, 이런 걸 좀 조절해서, 한두 학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잊어먹은 현장 실습. 특성화고 현장 실습 폐지하겠습니다. 왜 폐지했냐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 여수 구분하고 우리 제주도의 구분하고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걸 보장해서 실습을 시킨다. 이 보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법으로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어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내용.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한
폐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폐지의 배경은 우리 동상 실업계고등학교든 특성화고 고등학교에 우리 배정된 교육과정 시수 확보 이게 전제입니다. 혹여 모르겠습니다. 조기 취업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 단 이때 조기 취업은 법적 보장이 된 노동법 보호를 받는 취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임시로 어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때요. 12월쯤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어떤 법규 같은 걸 따져보지 않고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그때요 그런 경우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대답이 제대로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아까 아이비 말씀하셨으니까 예. KCTV 이재용인데요. 예. 지난번 인수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예. 당장 2학기 아이비가 좋다 나쁘다 이걸로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떠나서 당장 2학기부터 아이비 후보학교 지금 공모사업을 두 군데 학교가 지금 표선 성산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들리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당장 2학기 때 이 공모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지금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여쭤보면 요거에 대해서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만약 그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정말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만약 들어오면은 그냥 사인해서 허가하고 아니면 안 돼 이럴 게 아니고 왜 그걸 요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국민들에게 알릴 전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픈해놓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 아니면 학자들 대구에서 손님들 학부모들 원하는 분 다 모여놓고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예. 국제뉴스 배세훈 기자인데요. 여기 예술하고 체육학교 신설조는 확대 전환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영월에는 미술학교고 학력은 음악학교지 않습니까? 이 규정 이거랑 게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4년 전에 학교를 만들자. 저와 상대방 후보는 그 학교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서 학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시작은 제가 교육위원일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그 담당자가 저하고 와서 제가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제 말이 안 먹혔던 거예요. 이게. 즉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함덕이나 애월에 있는 미술과 음악과 두 학교에서 안 내놓겠다. 지역주민을 반대한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광수표 예술학교는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 영상과 문해창작과 이렇게 계속 일반부에 만들어서 가도 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합을 시도 당연히 통합을 시도해야죠. 예술학교 이런 식으로 통합. 예, 통합을 시도해야죠. 시도해서 제 생각입니다. 통합을 시도해서 만약 그 학교들이 안 내놓을때 강제로 뺏어올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만약 안 돼서 그과를 제하고 다른 과만 가지고 예술고등학교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막 나가면 최악의 경우에 혹시 압니까? 또 훌륭하신 분이 그런 학교를 새로 건설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탐나학교 대학교 부지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사람들 계시고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고 내가 은품하게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또 사립학교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떤 검증이라든지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다 가부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릴 뿐이다 이거죠. 하지만 제 임기 중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만약 어려우면 저는 도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예. 저 마이크 좀 드려요. 예, 미디어재즈 김은혜 기자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좀 세계적인 교육 기조나 이런 거 보면은
교육 뭐 전체를 다 다루는 이런 거보다는 개인 학생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좀 특화된 교육이 많이 강조되는 성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기조에는 좀 그럼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적극 저도 옳은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이 개성이 아주 중요한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즉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 공부 싫은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내서 그쪽 방향으로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들이 배려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3학년 아이들도 그렇고 4, 5, 6학년 아이들도 그렇고 한 학교에 방과 후 학교 강좌 수가 20개, 30개 된다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우리 아이가 과연 무엇을 잘할까? 이게 엄청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통계에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 80%가 전과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어디서부터냐? 아이의 제대로 된 특기적성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서 키워주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데서 저는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육활동 과목 수가 많다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찾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또 많게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교장 선생님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가급적 방과 후 교육활동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특기정성이 뭔지를 찾아내는 중심으로 이끌어 가도록 애써볼 생각입니다.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언니는 아깝지만 아이비 관련해갖고 예. 그 관련인데 그 현재 아이비 관련에 적응 못해서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교육감께서는 그에 대해서 해결 못하고 가셨는데 이거에 대한 방법과 향후 아이비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수능하고 맞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대학교하고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제주대학만이 아니고 대구시 교육감님이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대학들하고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결과가 저한테 지금 유의미로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한 아이들한테 어떤 플러스 알파를 더 가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똑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주대학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 외에 뭐 불이익은 좀 주지 않으니 뭐 줄 리가 없겠지만 어떤 얘네는 수능을 안 쳐서 순전히 그 IB 프로그램으로만 DP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DP 과정을 이수했다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만약 요구가 안 되면 그리고 인정이 안 되면 그 좁은 문은 그냥 존재되게 돼 있다 말씀입니다. 좁은 문은. 좁은 문이라는 말씀은 정시와 수능 최저점수를 못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걔네들은 수능을 안 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대로 이 교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IB 프로그램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수능을 못 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쳐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는 국제학교 경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영어교육 대신에 국제학교 경험이 있어서 드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아이 개인에 따라서는 IB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교과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시험을 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점수가 나와서 그쪽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는데 지금 2학년 아닙니까? 내년에 3학년 돼서 내년 5월 오고 내년 11월 두 번 DP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5월에 친 건 7월에 발표되고요. 11월에 친 건 후후년 2월에 발표됩니다. 이 시험 치는 시즌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전 궁금한 게
지금 IB 본부에서는 6과목 중에서 예술하고 영어, 이 영어로 치는 이 2과목은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우리말로 이수된 이 4과목 이게 과연 인증이 될까? 그래서 어제 저 우리 집에 둘째놈 시켜서 뉴욕의 대학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몇 개 대학으로. 이게 과연 인증이 되느냐? 그랬더니 한국형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형 DP 우리 꼬맹이한테 이제 영어로 한국형 DP. 그랬더니 이 의미를 전혀 몰라요. 의미를 전혀 몰라요. 즉 DP 6과목 그 과목 45점 만점에 만점 내용 중에서 4과목은 우리말로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IB 본부에서 인증된 DP지만 이 DP 내용을 이 점수를 학교에서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도 일본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일본은 국가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데 일본에 그걸 이용한 이제 천나이들이 외국 대학에 합격한 예가 있을까 한 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IB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인증비, 연수, 그 다음 시설, 그 다음 DP 시험 칠 때마다 1인당 몇 천불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돈 내야 되죠. 이게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 해 당장 쓸 수 있느냐? 없지요. 그래서 예상 점수를 가정하는데 그 예상 점수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학부모들이 이걸 이해시켜드려야 될 점들이 참 많은데 저는 궁금한 게 과연 표선에 계신 지금 부모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까? 우리 아이가 DP를 받고 그 다음 완전히 그 이수를 했을 때 과연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는 다 100%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여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뭡니까?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보고 우수한 아이 찾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재주 있는 아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0명 졸업하면 120명 다 여기에 제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하면 편견으로 본다고 할 것 같아서 참 말씀이 정말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표선고등학교의 IB 프로그램은 제가 적극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졸업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제 저질러졌으니까 대학 입시에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더불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구시는 학급별로 선택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한 학교 통째로 되어 있어서 이건 과연 그때 가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뭐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이제 제가 교육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난감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예체능고 요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 그 교육과정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통합? 자,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뭐 함덕고, 애월고, 뭐 일반고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특수학과, 그 미술과라든가 음악과 이런 학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이 아까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 현재 미술고, 음악과나 미술과나 운영되고 있는 애월고와 함덕고를 우선적으로 예술고, 그리고 남녀고등학교를 체육고등학교로 전환을 일단 추진하시고 그러면서 그 지역 주민이나 동문들 의견을 구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예. 아니면 아예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건지 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을 자꾸 말씀드리자고 얘기를 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당연히 애월이나 함덕, 동창회나 주민 쪽에서가 우리는 예술고 환영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주는 게 맞는 길이죠. 당연히 맞는 길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디는 벌써 우리는 그냥 좋다. 학교에서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인수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그 표현들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따로 어떤 지역 주민이나 동문회를 지금 만나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그 두 학교가 우선이 되지만 남녕 같은 경우는 체육학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한 상태입니다. 남녕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고요. 그럼 이제 뭐 당연히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죠. 그 옮기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고 따로 체육고 따로만 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 예술 체육고 합쳐서 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학교 된다는 말씀은 아직 제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만나볼 사실도 없고 고작 대학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의 의사를 좀 들어봤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데 선생님들 의사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분명히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뉴 씨의 고병수라고 합니다. 그 지금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지금 없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계속 메르스나 코로나19 호흡기 질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비만율이 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하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등굣길 통학 원래 구축에 그 도로에 보면은 제일 비싼 먼지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면서 먼지가 하는 비율이 한 30%가 전체 미세먼지 중에 30%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제가 메모해놔야 되는데 순서를 다 까먹어서 좋습니다. 우선 안전한 통학길에 제가 제일 관점으로 두는 거는 그 미세 그런 바퀴가 아스팔트와 접착 또 말씀드렸습니다. 첫 조직 개편을 내년 3월 1일 하시는 거로 좀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취임사에서 뭐 다 안고 다 함께 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직 개편을 어떤 형태로 다 끌고 가시겠다는 건지 사람을 어떻게 현재 조직 예를 들면 부서 명칭도 그대로 가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하실 거고 그리고 9월 인사 때 인사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다 고라블레는 아주 하시는 것 같은데 9월 인사 때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면 대답이 되겠죠. 예. 조직 개편 분명히 합니다. 용역을 줄 거냐 우리 자체로 할 거냐의 고민을 하다가 그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용역을 준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이제 해당 부서나 부처에 노하우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생겨서 제가 좀 광수 생각 즉 자꾸 광수 얘기만 나와서 죄송한데 소통과 학력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인성과 학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다 승부를 걸 거거든요. 4년 동안. 정말 착한 아이로 키워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앞으로 다가올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적응하는 아이로 키워나가겠다는 게 제 공약이고 핵심입니다. 이거를 위해서라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리고 할 거고요. 한데 아마 방향은 그런 인성이나 학력 향상 쪽으로 갈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붙여서 조직 개편 배경에 사람을 뒤집어 엎어놓으려고 조직 개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육변 때 못했던 생각입니다. 당시에 제주도청은 꽤 많은 지방직 공무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우리 교육청은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뽑았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번에 좀 저희 조직 개편이 나오면 내년 초에 우리 행정이든 시설이든 어떤 이 모든 분야 필요한 사서 다 포함해서 제대로 뽑아서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수업만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도와줘라. 이게 이 핵심입니다. 조직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 있는 사람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주에서 이승욱현. 저도 교육청 직선으로 간사가 됐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할 말이 많다니까요, 지금. 열린 소통하게 있습니다. 아니야, 하여튼 할 말이 많아요. 일단 따로 와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예, 아무튼 어디 그런 말을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 김광수표 조직 개편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구나 단체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수 성향이신데 우리 비서실장은 민주당 비서실장이 저보다 더 보수입니다. 아무튼 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친구예요. 예, 민주당 사람 뽑았는데 뭐 무슨 그 상식적인 선 아닙니까?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요. 도지사님이 민주당이고 국회의원 세 분이 민주당 아닙니까? 광수도 숨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좀 써주세요, 그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렇게 써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노트북 사드리는 거 사실 뭡니까 이게 포퓰리즘 맞아요. 근데 그거 포퓰리즘 아니라고 막 난 그런 말한 적 없어요. 포퓰리즘 맞습니다. 그게 솔직히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리적으로 포퓰리즘을 접근하느냐, 이게 어떻게 교육적 효과를 누리냐, 컴퓨터 많이 모자라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분 능력을 제가 좀 샀습니다. 예. 아니 광수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어디? 예. 전국을 찔러버렸어요, 지금. 이제. 우선 첫째, 이렇게 과배치를 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과배치를. 인사에 장학사 입김을 넣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사가 비밀이 아니라 특히 전보, 승진에 학교 장학지도는 장학사님들의, 장학관님들의 입김을 넣겠단 말입니다. 그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죠? 초등 인사는 초등교육과에, 중등 인사는 중등교육과에 넣어서 장학사들이 이 인사에 입김이 들어가도록.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승진하면 장학사가 있다가 안 됩니다. 왜? 수업 엉망으로 합니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이거. 만약 말씀을 드리면 이게 광수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 지금 시설지 좀 확보하고 싶습니다. 학교를 뭐 그린 스마트 등등 해가지고 설계하고 짓고 보수하고 뭐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두 팀으로 나눌 거예요. 아니면 추진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무슨 자리를 만드는 걸로. 근데 일하려면 자리도 필요해요. 정말 좀 긍정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나와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교육청 이원화 구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전문직, 행정직. 단순 구조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이런 데면 기획실 밑에 예산과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원화 구조에서는 제가 전문직 밑에 예산과가 필요한 건지 행정직 밑에 예산과가 필요한 건지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조직 개편 감정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저기 교육감님, 그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에는 인사 거품이라고 할 정도로